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257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9일 화요일 1시 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한국전력은 0.4%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한국전력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전은 대한민국 유일의 전력 생산과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는 대한민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그 다음에 전력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한전이 독점적인 지휘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전력의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작년 안에 이제 한국전력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4조 원 정도가 나왔고요. 순이익이 2조 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좀 적자 흐름을 이어왔었던 한전이었는데 작년 한 해에는 이제 흑자로 좀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연료비의 절감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나 LNG 가격, 석탄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급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료비를 줄일 수가 있었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 비용을 줄이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의 개선을 좀 보일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전은 크게 이제 특수성을 설명을 좀 드리면, 한전은 이제 크게 이제 원재료의 가격 이 부분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환율. 왜냐하면 원재료를 사올 때 우리나라 돈 주고 사오지는 않거든요. 달러 주고 사오는데 이때 당시에 환율이 얼마냐도 결국에 비용의 증가냐 비용의 감소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기 요금이 되겠죠. 전기 요금을 올릴 수 있느냐 못 올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에 이제 한전의 실적이 결정된다라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그 한전의 이 원재료라고 하면 그냥 원유라고 할게요. 원유. 우리나라는 이제 두바이유를 사다가 쓰는데, 유가가 배럴당 1달러가 하락하게 되면요. 배럴당 1달러가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연간 기준으로 1,100억 원의 영업이익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1,100억 원 연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유가 떨어져야 좋은 거겠죠.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거고, 올라가면 그만큼 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원 상승, 만약에 10원이 상승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700억 원 정도가 감소합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700억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한전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원유나 이런 석탄 가격이 하락하는 게 제일 좋고, 동시에 환율도 하락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전기료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면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원재료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익이 대폭 줄어듭니다. 물론 작년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원재료 상승분을 어느 정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올린다 하더라도 그 상한선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100%다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100%다 반영이 되진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한전이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최근에 하락하고 못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은 대표적으로 6개월 전에 연료비 가격이 현재 반영이 됩니다. 즉 1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1분기 실적의 연료비는 지난 6개월 전에 연료비를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은 이번 1분기 실적은 좋게 잘 나올 겁니다.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지만 한전의 이번 1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지금 반영되는 게 아니라 6개월 뒤에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만 2분기나 3분기 실적은 한전의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한전이 지금 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좀 하락했죠. 물론 여기에 더해서 투신들, 연기금들, 특히나 연기금들 주식 비중 낮춘다고 죽어라 팔고 있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난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지금의 이 주가는 그런 악재들을 이제는 선반영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야 이제 또 유가 올라가니까 또 떨어지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요소들을 현재 주가가 이미 기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뭐 주가가 크게 뭐 무너지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환율이 좀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또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악재들을 현재의 주가가 선반영을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시장이 좋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찌 보면은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도 유가는 상승하고 있고 환율도 상승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전이 뭐 그렇게 크게 악재로서 작용하지 않고 지금의 가격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그런 요소에 의한 악재는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뭐 주가가 더 밀린다. 이미 뭐 악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뭐 유가 조금 더 올라가고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주가가 더 밀린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도입된 이 전기요금 개편안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증가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전기요금에 반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연료비 상승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요금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래도 그런 기틀은 마련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대규모 적자 나고 이런 사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한전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빠질 때가 과연 있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돼서 이전처럼 대규모 적자가 나지 않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나지 않을 텐데 과연 이 밑으로 더 빠질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그동안의 역추세였죠. 사실 역추세에서는 매매를 하던 게 아닌데요. 역배열 하락 추세 속에서 지난 몇 년을 이렇게 계속 내려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역배열이 정배열로 돌아갔어요. 정배열로 돌아갔고 거기에 또 거래량도 많이 좀 터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락의 종지부는 찍었다. 지난 연말에 배열 전환하고 하면서 하락의 종지부는 저는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한전이 뭐 대규모 적자 한두 번 나봤습니까? 이럴 때 대규모 적자 엄청 났습니다. 대규모 적자 엄청 났어도 한 2만원대를 기점으로 항상 바닥 찍고 올라왔던 종목이 한국전력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이전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전은 2만원대를 기점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항상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이제 구간 속에서 좀 더 뭐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좀 느릿느릿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한전의 지금의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또 그런 이제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랜 기간 하락을 하면서 이 위에 쌓여있는 이런 매물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올라갈 때마다 이런 매물들을 소화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뭐 3만원대 이거 넘어가면 또 35,000원대 4만원대 이런데 매물이 상당히 많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매물 소화를 거치는 과정들도 분명히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뻗어서 가는 것보다는 상승 이후에 좀 내려왔지만 또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반등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전처럼 뭐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악재는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악재가 나온다면 상황은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치 못했는데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 상황은 좀 바뀔 텐데 현재 뭐 어느 정도 뭐 반영되어 있는 이런 악재들로는 주가가 더 빠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래로는 한 22,500원 정도? 저는 이 자리를 뭐 현재로서 기술적인 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적인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 22,500원 정도. 지난 저는 1월 말 2월 초에 바닥 찍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이 자리에서 찍었고 이후에 이 자리를 22,500원을 좀 잘 안 깨지고 버텨주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22,500원에서 타이트하게 잡으면 23,000원이 저는 지지라인이라고 보고요. 조금 더 넓게 잡으면 23,500원 정도가 지지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밴드 정도 23,500원에서 22,500원 또는 23,000원에서 22,500원 요 정도가 하나의 기술적인 좀 지지 라인으로서 한전의 지금의 자리를 좀 받쳐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뭔가 여기서 저는 그래요. 뭐 투신들이 됐던 연기금이 됐던 한번 외국인이 됐던 합작해서 좀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좀 잡아주고 하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반등이나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 그런 이제 부분들 좀 약한 거죠.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주가가 못 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여기서 또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이제 발판들이 마련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발 22,500원 정도를 깨지지 않는 선에서 뭐 이렇게 좀 구조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조대라고 한다면 투신들, 연기금들, 외국인들이겠죠. 이 구조대들이 와서 좀 이 한전을 이 늪에서 좀 건져내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한번 이제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와서 야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속해서만 들어온다면은 야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찍었다 생각을 했는데 단순 하루짜리 이제 매수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관들,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 또 들어오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 SOS 뭐 걔네들이 좀 구조대가 와서 좀 구조를 해주기를 좀 바랄 뿐이고, 뭐 위로 간다면은 최대 27,000원에서 27,500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2021년 실적이 2020년도를 상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가가 뭐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뭐 계속해서 시세를 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올 한 해도 이런 이제 박스권 안에 갇혀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 박스권 안에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 가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웬만한 뭐 대형주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결국에 시간이 보상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시간과 뭐 언제 가냐, 뭐 언제 갈까, 어떤 이슈 때문에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 뭐 백날 붙여봐야 뭐 안 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해주는 시기가 찾아올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주가가 힘을 한번 정도 받을 때 한 27,000원, 27,500원 최대 간다면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박스권이 조금 이제 올 한 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25,000원에 1차적인 저항대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가면 27,000원에서 27,500원이겠죠. 근데 요거 그냥 제외하고 보면 그냥 하나의 큰 박스권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뭐 22,500원 정도가 지켜지는 한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흐름들이 뭐 이렇게 이어진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전이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문제인 거지 뭐 더 떨어지고 밀리고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바닥을 좀 잡아가고 다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2,500원을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현재의 흐름들을 하나의 과정, 바닥을 뭐 다져가고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추후에 이제 뭐 연기금이나 투신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뭔가 본격적인 이제 반등이나 이런 부분의 서막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500원을 좀 잘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연기금, 투신
또 외국인 이 3박자가 좀 맞춰서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올 때 한국전력이 조금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오늘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뭐 연기금은 팔고 투시는 조금 사고 외국인은 파는데 일단 오늘도 뭐 그런 날은 아닌 것 같고 그냥 22,500원 버티기 뭐 그 구간에 있는 것 같고요. 이후에 외국인들과 뭐 투신들 연기금이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점진적으로 지금보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올라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국화재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4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